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됐더라도 필요하면 재심의를 통해 조기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전월보다 2조 원 늘어난 485조 3천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보건당국이 2004년 이후 약 10년 동안 2,500원에 묶여있는 담배값을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증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박미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틀째 올랐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 조민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이틀째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11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14%, 2.87포인트 오른 2014.6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가 최근 상승에 따른 피로감에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코스피 지수도 장 초반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순매수로 방향을 틀면서 소폭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외국인은 1,409억 원어치를 사들였고 기관은 46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1,282억 원어치를 내다 팔았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1,714억 원의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은행과 증권, 비금속 광물, 금융업이 상승한 반면 전기전자와 기계, 운수창고, 전기가스업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생명이 1.92% 올랐고 현대모비스와 SK텔레콤, 신한지주도 상승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국전력은 하락했습니다. 대우인터내셔널이 중국 천연가스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에 3.84% 올랐고 락앤락은 일부 생산 라인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3.95% 빠졌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량은 2억 3,472만 주, 거래대금은 3조 8,10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돼지고기 가격 급등하면서 양동 관련주 주가가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 관련주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올해 들어 돼지고기 가격이 천정을 모르고 치솟으면서 양동 관련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돼지고기 가공업체인 선지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0.43% 하락한 34,9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초와 비교하면 현재 주가는 36.86% 높은 수준입니다. 양돈 농장을 운영하는 이지바이오 역시 같은 기간 35.97% 올랐고 돼지고기 브랜드 하이포크를 소유한 양돈용 배합사료 생산업체 팜스코도 9.91%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 양돈 관련주들의 주가가 최근 급등한 것은 돼지고기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때문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올 들어 삼겹살 100g당 가격은 3월을 기점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2월 평균 가격이 1,601원에 불과했던 삼겹살은 3월 들어 1,833원으로 뛰더니 4월에는 1,929원으로 이미 지난해 여름 성수기 때 최고 가격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6월 현재 가격은 2,032원으로 상승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가 돼지 농가의 산지 가격 안정을 위해 새끼를 낳는 어미 돼지 수를 줄였고 최근 돼지 설사병 유행으로 새끼 돼지 수도 전년 대비 줄었다면서 공급 감소에 따라 삼겹살 가격의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면서 닭고기 관련주들도 덩달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니커와 하림의 현재 주가는 지난 3월 초와 비교할 때 각각 15.46%, 11.69% 뛰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닭고기는 돼지고기와 대체제 관계인데 최근 삼겹살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닭고기 쪽으로 일부 수요가 이동할 것이란 전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오늘 중국 완다그룹의 투자 유치 소식에 이랜드 그룹주가 덩달아 강세를 보였다고요? 예, 이월드와 데코네티션 등 이랜드 그룹주들이 이랜드가 중국의 완다그룹으로부터 레저 사업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에 이틀 연속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월드의 경우 완다그룹이 투자와 직결되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반면 데코네이션의 경우 별 관련이 없어 조만간 주가도 차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월드는 11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틀 연속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 1,015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데코네티션도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1,1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완다그룹이 투자가 이랜드 그룹주들의 주가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완다는 유통과 부동산, 레저 전문 기업으로 중국 내 3위의 여행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습니다. 이랜드는 지난 10일 완다와 리조트, 호텔, 테마도시 등 레저 사업에 대한 투자 합의서와 여행 및 문화산업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랜드의 한 관계자는 완다그룹과 향후 투자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 투자할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특히 레저 부문에 대한 투자 협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이월드는 수혜를 입을 수 있지만 데코네티션은 이번 투자와 관련해 직접적인 사업 관련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월드는 지난 2010년 이랜드 그룹이 대구의 우광랜드를 인수해 이월드로 이름을 변경한 테마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결 기준으로 올해 1사분기 매출액은 6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했고 33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코네티션은 여성 의류 전문 업체로 연결 기준 1사분기 매출액은 299억 원, 영업 손실은 22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조민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더라도 필요할 경우 3년간의 적용 기간 중 적합업종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중소기업에서 전문성을 키워 성장한 전문 중견기업과 외국 기업에 의해 역차별당하는 대기업, 특정 중소기업이 독점한 품목 등에 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오늘 서울 서초구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28차 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영 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 중앙회 관계자들은 개선 방안이 적합업종에서 일부 품목을 해제시키기 위한 것이 돼서는 안 된다며 개선 방안이 대기업 이익 챙기기에 오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5월 금융시장 동향을 통해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전월보다 2조 원 늘어난 485조 3천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 가계대출은 작년 12월까지 7개월 연속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가다 올해 1월에 2조 6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2월부터 크게는 한 달에 3조 원 가까이 늘어나며 작년에 이어 또다시 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폭은 4월 2조 8천억 원에 비해 감소했지만 아파트 거래량이 4월 8,500호에서 5월 6천호로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에서 중동 및 아시아 주요 플랜트 발주처와 국내 건설사 간의 만남의 장이 열렸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아시아 및 중동 지역의 주요 플랜트 발주처를 초청해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수은 아시아 중동 컨퍼런스 2014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사우디 전력공사 등 아시아 중동 지역의 10개 핵심 발주처 고위 인사 30여 명과 글로벌 투자은행, 국내외 주요 기업 임직원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하드 모하메드 알시아 사우디 전력공사 대표가 기조 연설자로 나섰고 아시아와 중동 프로젝트 시장 전망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전략 및 시장 동향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특히 컨퍼런스와는 별도로 발주처와 국내 건설, 플랜트 기업 간 1대1 상담 및 고위급 개별 면담이 이루어져 우호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장이 마련됐습니다. 이덕훈 수은 행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컨퍼런스는 아시아 및 중동 지역 핵심 발주처들의 사업 계획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변화하는 해외 수주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수은은 해외 전략적 파트너들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킹으로 발주처와 참여 기업의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함은 물론 이를 통해 우리 정부의 수주 선진화 방안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지분 투자 등 새로운 임무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보건상담 반배값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올해 국회를 대상으로 담배세 인상안에 대해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 이르면 내년 초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는 일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인상폭과 관련해 아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나
상당폭 올려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인상 후에는 물가 연동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증시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 선진지수 편입이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글로벌 지수 산출 기관인 MSCI는 오늘 한국의 신흥시장 지위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지난 2009년부터 선진시장 재본류 검토 대상으로 올랐지만 또다시 무산되며 6번째 고배를 마시게 됐습니다. 하지만 증시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MSCI 선진시장 편입 실패를 예상했던 만큼 주식시장에 별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는 8월부터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도 숙박업 등의 부대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정치부 임지훈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자세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2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8월 중 시행할 예정인데요.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현행 의료법령은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 사업을 장례식장과 주차장, 산후조리업 등 시도지사가 공고하는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특별한 제한 없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학교법인 등 다른 비영리법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 의료법인이 다양한 부대 사업으로 외국인 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네, 이번 조치로 의료법인이 할 수 있게 된 이 부대 사업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번 조치로 의료법인은 부대 사업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와 국제회의업, 체육시설업, 목욕장업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시도지사가 공고해야지만 운영할 수 있었던 숙박업과 서점은 시도지사 공고와 상관없이 허용됩니다. 의료법인이 직접 의료관광 호텔을 두고 해외 환자를 유치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의족과 같은 장애인 보장구를 개조 수리하는 사업도 허용됩니다. 건물 임대업도 폭넓게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의료법인이 아닌 제3자는 의료법인의 건물을 빌려 생활용품, 식품 판매업 등의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진료 과목별로 전문성을 갖춘 의원급 의료기관이 의료관광 호텔의 공간을 빌려 의료행위를 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환자에게 강매를 해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건강식품 판매업과 의료기기 구매 지원 사업 등은 허용되는 부대 사업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들 사업은 건물 임대를 통해 제3자가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네, 의료법인이 부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는데 설립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네,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운영 가이드라인도 함께 배포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성실공인법이 요건을 충족하는 의료법인만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성실공익법인은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의료법인은 순자산의 30% 이내에서만 자회사에 출자할 수 있고요. 의료법인은 반드시 자회사에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30% 이상을 보유한 최다 출자자여야만 합니다.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의료법인 설립 허가 취소 등의 행정제재와 세법상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네, 이 개정안이 다음 달 공포되면 당장 8월부터 병원이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우선 해외 환자 유치에 적극적인 병원 두세 곳이 현재 자회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연내 두세 개 정도의 부대사업 목적 자회사가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자회사 설립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곳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는 의료법인 자회사는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가 확장되는 만큼 병원이 수익 증대를 위해 여러 부대사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노조 등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노총과 전국의료산업노조 등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장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이들 단체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병원이 환자 진료라는 본래 목적보다 돈벌이에 치중하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와 관련 오는 16에서 20일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임지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LNG 공급 관련 플랜트로 월드컵 개최국인 브라질의 월드컵 전력 지원에 나섭니다.
대우조선해양은 11일 미국 에너지 업체 엑셀러레이트 에너지로부터 수주받아 건조에 인도한 LNG FRSU 시운전이 끝나 오늘 13일부터 가동된다고 밝혔습니다. LNG FRSU는 저장된 액화 천연가스를 해상에서 재기화해 육상으로 공급하는 부유식 플랜트 설비로 현재 가스전에서 3일에 한 번씩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내륙에 위치한 발전소로 공급하는 LNG 터미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설비는 현재 운용 중인 LNG FRSU 중 가장 많은 양의 천연가스를 저장할 수 있으며 시간당 1,500톤의 기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CJ그룹이 그룹 차원의 안전 전담 조직인 안전경영실을 신설하고 안전경영 강화에 나선다고 11일 밝혔습니다. CJ그룹 관계자는 그동안 계열사별로 안전관리를 담당했으나 최근 안전 문제가 대두하고 계열사별 협업과 통합관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주사인 CJ 주식회사 대표 직속으로 안전경영실을 신설해 통합대응체제를 갖추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전경영실장인 최고안전책임자 CSO는 CJ제일제당 생산총괄을 담당하던 김근영 상무가 임명됐습니다. 안전경영실 산하에는 산업안전 담당, 식품안전 담당, 정보보안 담당을 두고 그룹의 안전 보안 역량 확대를 위한 로드맵, 전략 수립 등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LG전자는 초소형 휴대용 프린터 포켓포토가 국내 누적 판매량 50만 대를 넘어섰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 9월 처음 선보인 이후 약 20개월 만으로 출시 후 매월 2만 5천 대꼴로 판매가 이뤄진 셈입니다. LG전자는 포켓포토의 성공이 20, 30대 여심을 공략한 마케팅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지갑에 넣기 좋은 가로 5cm, 세로 7.6cm의 인화지를 적용했고 제품도 여성들의 가방에 휴대하기 편한 2cm의 얇은 두께로 디자인했습니다. LG전자는 판매량 50만 대 돌파를 기념해 오늘 1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사용하던 즉석 카메라를 가져오면 포켓포토 최신 제품을 3만 원 할인해 11만 9천 원에 판매하는 보상 판매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